여러분 절대 이것만큼은 아침에 하지 마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그 한 가지 습관, 사실 그게 오히려 변을 더 굳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된 만성 변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비를 겪고 계신 분들의 무려 72%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한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문제 중 하나인 변비,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변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둘째, 변비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들, 셋째, 실제로 효과가 있는 4가지 해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날들은 이제 끝내봅시다.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한참 앉아 계시는데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날이 있으시나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한숨부터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배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지시진 않으신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무려 37%가 만성변비를 겪고 계십니다. 3분 중 1분 이상이 매일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요구르트도 드셔보시고 자두도 드셔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보셨는데 그래도 안 되셨죠? 배만 더부룩해지고 가스만 차고 결국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비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변비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불편함만 더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비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약 68%가 이미 자두나 요구르트 같은 식품을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못 보신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두보다도 효과가 좋으면서 가스도 차지 않고 배도 편안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수 한 가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정말로 달라지실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해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변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불편한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변비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독소가 장에서 다시 흡수됩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계속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집 전체가 엉망이 되지.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유해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장내 유해균 비율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배가 어느 정도냐면요. 건강한 분의 장에 나쁜 세균이 10마리 있다면 변비가 있으신 분의 장에는 23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점막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도 거칠러지고 입냄새도 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 하시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신다면 그게 바로 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신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도 함께 약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장이 힘차게 움직이면서 대변을 밀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내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장의 연동 운동 속도가 젊은 분들에 비해 약 35%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나이대 분들은 활동량도 줄어들잖아요.
걷는 시간도 줄고 앉아있는 시간은 늘고 활동량이 줄면 장애 운동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약을 많이 드시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혈압약, 당뇨, 진통제 이런 약들이 부작용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변비가 전체 만성 변비 원인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기에서 힘을 과하게 주다 보면 치질이 생기고 심하면 직장이 빠지는 직장 탈출증까지 올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자료에 의하면 만성 변비 환자의 약 43%가 치질을 함께 겪고 있으며 이 중 17%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혈관도 약해지시고 항문 주변 근육도 약해지셔서 더더욱 위험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를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시고 시장도 다니시고 산책도 하시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곁에 오래오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와 심혈관 질환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4배 높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힘을 과하게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이때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뇌혈관에 압력이 걸리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화장실에서 과도한 힘주기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변비의 큰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때 장애 운동이 둔화됩니다. 마치 긴장하면 입이 마르는 것처럼 장도 긴장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이 점점 더 둔해지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변비 발생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시려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좋아하시는 음악 듣기, 손주들과 놀기, 친구분들과 전화 통화하기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장도 편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상식 1가지요. 이 4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돈도 거의 안 들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해결법은 아침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마시라는 말씀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떤 온도로 드시느냐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물을 마시는 것과 정확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한 모금도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 사이에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지고 땀으로도 수분이 빠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약 300ml에서 5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대장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 대장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서 물을 더 뺏어갑니다. 그러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토끼똥처럼 작고 단단한 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변을 보실 때 변이 딱딱하고 동글동글하다면 그게 바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의하면
아침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에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대장 반사라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위대장 반사가 뭐냐면요. 위에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면 그 신호가 대장까지 전달되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고 있는 대장을 톡톡 깨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아침에 이불을 거우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대장한테 이제 일어나라.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장의 연동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찬물을 마시면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돼서 오히려 장의 운동이 둔해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에서도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50도 사이의 물이 장 운동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장의 운동성이 젊은 분들보다 느리시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 마시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5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5분 동안 천천히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500ml를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급하게 드시면 위에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5분에 걸쳐서 드셔야 위벽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위대장 반사가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500ml냐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00ml, 200ml는 위벽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500ml 정도가 위에 들어가야 위벽이 충분히 확장되면서 그 확장 신호가 대장까지 전달됩니다. 국제소화기학학회 자료에서도 공복 시 500ml 이상의 수분 섭취가 위대장 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발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72%가 3일 이내에 규칙적으로 변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리고 물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물 드시는 것은 기본이고 하루 전체로 보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L에서 2L은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대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 중추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 한 잔, 간식 때 물 한 잔 이렇게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가정의학과에서도 하루 5일 이상의 수분 섭취가 변비 예방의 기본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이것만 잘하셔도 변비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인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는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따뜻한 물의 매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드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먼저, 커피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커피의 카페인이 장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서 오히려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카페인 하루 권장량을 400mg 이하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건 커피 약 2-3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물 500ml를 미리 받아 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실천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을 드시고 나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야 위대장 반사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드시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세수도 하시고 아침 준비도 하시고 가볍게 집안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장 운동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 산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서도 아침 15분 걷기가 장 운동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 마시기와 가벼운 운동이 두 가지를 합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평소에 변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운동량에 줄면서 변비가 시작되셨어요. 3, 4년 동안 화장실에서 매번 30분씩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자두도 드셔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보시고 변비약도 드셔보셨는데 약을 드시면 그때만 잠깐 효과가 있고 또 막히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셨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것도 꺼리셨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하면 좀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물만 드신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바로 이 아침 따뜻한 물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셨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며느리분이 나중에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을 편하게 다녀오신다고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는 시간도 늘었다고요. 여러분, 변비가 해결되면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이 상쾌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몸이 가벼우면 활동량도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면 건강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변비가 계속되면 악순환이 반복돼요. 화장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더 긴장하고 장이 긴장하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해결법입니다. 바로 그린키를 매일 2개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키위 좋아하세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키가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변비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에 미국 소화계약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 약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키위를 매일 2개씩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자두를 드시게 했습니다. 4주 뒤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키위를 드신 그룹은 자두를 드신 그룹과 거의 동일한 변비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두를 드신 분들은 복부 팽만감, 그러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반면에 키위를 드신 분들은 가스가 거의 차지 않고 편안하게 변비 개선 효과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다두는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키위는 가스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변비 때문에 자두를 드시고 배가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키위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럼 키위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액티니딘이 장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장의 운동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키위를 먹으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키위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로 장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 환경이 좋아지고 대변을 잘 만들어 내게 도와줍니다. 둘째로 식이 섬유가 대변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먹으면 대변의 부피가 커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변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자료에서도 그린 키위 식이섬유가 자두이 식이섬유보다 장내가스 생성이 적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효과에 가스는 적고 배는 편한 음식, 바로 그린 키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골드 키위가 아니라 반드시 그린 키위를 드셔야 합니다. 골드 키위가 물론 맛은 더 달고 먹기 좋지만 식이섬유 함량은 그린 키위가 골드 키위보다 약 1.55에 더 높거든요. 변비 해결이 목적이시라면 그린 키위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2개면 충분해요. 껍질 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더 좋고요. 1개 보통 일, 0원 정도 하니까 하루에 0원이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커피 대신 그린 키위 2개를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지갑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키위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키위는 가능하면 상온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차갑게 드시면 장이 수축될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 시대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놓으시면 적당한 온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와 함께 요구르트를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우유가 들어간 요구르트보다는 두유로 만든 식물성 요구르트를 추천드립니다. 키위에 액티닉과 식물성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도 과일과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더 효과적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그린 키위 2개를 잘라서 식물성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유산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유산균을 드시잖아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산균만으로 변비를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로 변비를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식이 섬유가 풍부한 음식들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자라면서 장내에 유익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만 드시고 식이섬유를 안 드시면 유산균이 먹을 게 없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계 내과에서도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병행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결법입니다. 바로 볶은 아마시 가루입니다. 아마시 가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한번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시는 참깨보다 조금 큰 갈색 씨앗인데요. 이걸 볶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 볶은 아마시 가루입니다. 이 아마시 가루가 변비에 정말 좋습니다.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시 가루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백이당식이 섬유 함량이 약 27g이나 돼요. 이건 같은 양의 귤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양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키워주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키위 식이섬유와 비슷한 원리인데 아마씨 가루는 키위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키위와 아마씨 가루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인과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하루에 25지 이상 섭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변비 발생률이 47%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가루에는 식이섬유 말고도 아주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드시면 보통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마시가루를 함께 드시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의하면 아마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이대 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시면서 동시에 변비도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아마시가루는 변비도 해결해주고 설탕 관리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음식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시가루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볶은 아마시 가루를 드셔야 합니다. 생 아마시에는 시암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미량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열을 하면 이 성분이 분해돼서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볶은 아마가루를 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아마시가루는 대부분 이미 볶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구매하실 때 포장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볶음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양은 큰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약 10g에서 1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마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16개 이하로 안내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아마시 가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지으실 때 함께 넣는 겁니다. 밥을 하실 때 쌀 위에 아마시 가루를 한 숟가락 뿌려 놓고 그대로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밥을 드실 때 자연스럽게 아마시 가루도 함께 드시게 됩니다. 맛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조금 고소한 맛이 나는 정도입니다. 밥에 넣기가 좀 그러시면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곡물 요리에 넣으셔도 되고 요구르트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에 한 숟가락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볶은 아마시가루 한 봉지가 대형마트에서 보통 5영원에서 7영원 정도 하는데 한 봉지면 한 달 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이 300원도 안 되는 셈입니다. 우리처럼 알뜰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아마 가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시 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라고 하면 보통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에도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혈관과 관절이 두 가지의 동시에 좋은 성분이 아마시 가루에 들어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아마시를 매일 10지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7%,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비도 해결하고 혈당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음식이 바로 아마시 가루입니다. 한 숟가락에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으니 정말 안 드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법입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잘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이 육수 낼 때 꼭 넣으시던 그 다시마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 음식이기도 하죠. 국물 맛을 좋게 해주는 다시마가 사실 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다시마 특유의 미끌미끌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 대변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와 비슷한 원리예요. 수분을 먹으면 대변의 부피가 커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변을 부드럽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변비 증상이 평균 3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마에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짠 편이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다 보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고 장에서도 수분을 뺏어가서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다시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 붓기도 빠지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다시마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마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쌈시마로 드셔도 좋고 다시 볶음을 만들어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국물을 내실 때 다시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쌈시마 기준으로 3장에서 4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평소에도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이나 다시마 가루로 고용량을 드시는 건 피하시고 쌈이나 반찬으로 적절한 양을 드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에서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조류 섭취를 조절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돼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먹어오던 우리 전통 음식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된장찌개에 다시마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고 이런 음식들을 대대로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해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아침 따뜻한 물 마시기. 둘째, 그린 키위 매일 2개. 셋째, 볶은 아마시 가루밥에 넣어 드시기. 넷째, 다시마 반찬으로 드시기. 이 4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셔도 좋지만 4가지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장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물은 대장을 깨워주고, 키위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아마시 가루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다시는 알긴산으로 대변의 부피를 키워줍니다. 이내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장이 정말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잘못된 상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우유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가 장에 좋다, 칼슘도 보충되고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유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에요. 2022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우유 단백질 중에 A1베타 카세인이라는 성분이 변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끈적끈적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화합물이 장 점막에 달라붙으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합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치즈는 우유보다 이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서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변비가 있는 아이들에게 우유와 치즈를 끊게 했더니 약 78%가 변비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10명 중 8명이 좋아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유나 치즈를 자주 드시면서 동시에 변비가 있으시다면 한번 일주일 동안 우유와 치즈를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두유로 바꿔 드시면 돼요. 두유는 식물성이라서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도 만성 변비 환자분들에게 유제품 섭취를 줄여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유와 치즈에는 유당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약 75%나 됩니다. 거의 4분 중 3분이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설사나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고 나서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유당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유에는 유당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유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와 치즈를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의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둘째, 라면이나 흰식빵 같은 정제된 밀가루 음식. 셋째, 치킨이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이 3가지를 줄이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좋은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장이 정말 편안해지실 겁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100 드셔도 나쁜 음식을 200 드시면 결국 장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라면, 흰식빵, 과자, 국수 같은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다 깎여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은 대장에서 수분을 뺏겨서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통과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비가 악화됩니다. 특히 라면은 나트륨도 많아서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라면 한 개의 나트륨이 약 1,500mm에서 1,800ml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 고용량의 나트륨이 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고 대장에서도 대변의 수분을 흡수해버리면서 대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라면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변비 발생 위험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라면이 맛있는 건 알지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라면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음식이 치킨이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면 우리 소장에서 소화를 느리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전체적인 소화 과정이 느려지면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장에 오래 머무르면 수분이 다 빠져서 대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나 쌈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가시는 자세도 변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양변기에 앉으면 허리를 꼿이 세우고 앉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가 사실 변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쪼그려 하는 자세. 왜냐하면 우리 직장과 항문 사이에 시골 직장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직장을 꺾어 놓고 있거든요. 마치 정원에 있는 호스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스를 밟고 있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쪼그려 앉으면 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직장이 쭉 펴집니다. 호스에서 발을 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양변기에서도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하시면 돼요. 높이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작은 발판을 변기 앞에 놓고 거기에 발을 올리시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런스 병원 대장 항문외과에서도 발받침대 사용이 배변 시간을 평균 28% 단축시킨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받침대가 없으시면 두꺼운 책이나 상자를 놓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5분 안에 안 나오시면 그냥 나오세요. 억지로 힘을 주시면서 오래 앉아 계시면 치질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5분 안에 안 나오시면 일어나셨다가 좀 있다가 다시 시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수면과 변비의 관계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거든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변을 만들고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도 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변비 발생률이 1.6배,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변비를 해결하시려면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예,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물 드시고 좋은 아침 식사하시면 화장실이 정말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간 해보셔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할 때입니다.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좀 부끄러우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비는 엄연한 질환이고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셨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음식 조절보다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단순 변비가 아니라 대장암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장 항문외과 자료에 의하면 만성 변비 환자 중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약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50세 이상이시면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변비가 오래되셨다면 더더욱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변비가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검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건강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손주들과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부산에 사시는 68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2달 하시고 만성 변비가 거의 완전히 해결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화가 약하셨는데 60대 들어서면서 변비가 더 심해지셨어요. 3일에 한 번도 겨우 보실 정도였고 그마저도 너무 힘드셔서 치질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창피해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서 드셨는데 약을 드시면 그날은 되는데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막히고 이런 반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드시고 그린 키위 2개를 챙겨 드시고 밥에 아마씨 가루를 넣으시면서 2주가 지나자 이틀에 한 번씩 보기 시작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2달째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을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들을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남성분도 아마씨 가루와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서 변비약을 끊으실 수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변비가 생기셨던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마시가루와 다시마를 식단에 추가하셨는데 혈당 수치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되는 2가지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 표정이 요즘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하시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봐요. 더 이상 화장실 앞에서 한숨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변을 보시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비가 해결되면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약 73%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만큼 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도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으로 장 건강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물에매를 5분 동안 천천히 드세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밥에 볶은 아마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서 밥을 지으세요. 이 밥에 반찬으로 다시마를 3-4장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쌈 다시마로 드셔도 좋고 다시마 볶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뒤에 디저트로 그린 키위를 2개 드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밥에 아마씨가루 한 숟가락, 반찬으로 다시마 3-4장, 디저트로 그린 키위 2개, 이걸 매일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키위 2영원, 아마씨 가루위 300원, 다시마 몇백 원, 물은 공짜입니다. 하루에 3영원도 안 드는 돈으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우유, 치즈, 라면, 튀김 같은 음식은 줄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유가 필요하시면 두유로 바꿔두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문에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기상 직후 따뜻한 물에 매일 천천히 마시기. 둘, 15분에서 20분 후 가볍게 산책하기. 셋, 아침밥에 볶은 아마씨 가루 한 숟가락 넣어 짓기. 넷, 반찬으로 다시마 샌내장 곁들이기. 다섯, 식후 디저트로 그린 키위 2개 드시기. 여섯, 우유 대신 두유 한 짜. 이 6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도 놀아주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안 들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며느리나 딸에게 아마씨 가루를 밥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마 반찬도 함께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손주들도 키위를 좋아하잖아요. 식후에 키위를 함께 드시면 온 가족의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지킬 때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분들과도 나눠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